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벌써 새해도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가네요. 네,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증권면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수급 맞아 들어간다 기지개 켜는 석화주, 석유화학주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내내 안 좋았던 업종을 손에 꼽아보자면 하나가 오늘 기사의 이제 주인공인 석유화학주, 또 하나가 철강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물꾸물 좀 뭐 계속 주가가 오르내리긴 했어도 꾸물꾸물 반등할 때가 있었는데 석유화학주라든가 철강주들은 연중 내내 참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중국 영향이 좀 컸습니다.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 일단은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워낙에 뭐 싸게 이 석유업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에틸렌이라든가 나프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냥 민원외 수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품질이 조금 좋아도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범용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 차이 아주 뭐 대단히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뭐 더 줘가면서 30~40%씩 더 줘가면서 한국산 제품을 사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특히 석유화학 쪽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좀 카타르라든가 사우디가 좀 이 석유화학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 공장들이 대부분 작년에 지어지고 하면서 생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동까지 엎친 데 덮친 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석유화학주들이 연간 내내 부진했었던 2022년에 꼭지 찍고 3년 내내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진의 이유들의 뭔가 변화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 석유화학주들이 정말 기지개를 켜느냐 이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석유화학 업종 지수가 전날 대비 2%나 올랐습니다. 업종이 2% 오르기는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대한유화, LG화학 같은 회사들 2에서 1%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이 CS 2025에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SKC도 석유화학주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은 조금 별개로 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한 40~50% 올랐죠. 이거를 빼더라도 대부분의 이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 주가가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좀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이 석유화학주들이 기지개를 켜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PBR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SKC 말고는요. 다 1도 안 됩니다. 0.5 뭐 전후죠. DL, 이 대림 유화 옛날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BR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에 좀 가격이 좀 이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앞서 중국하고 제가 중동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이제 워낙 여기도 업황이 안 좋으니까 미래의 수출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좀 둔화시키고 증설 규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 2기 취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조금씩 내려갈까 최근에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좀 당선인이 내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미국의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대폭적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뭐 대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일단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굉장히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정부가 내놓았던 석유화학 업계 재편 방안은 사실은 뭐 딱히 별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들을 합쳐야 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빅딜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석유화학 업계에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무겁긴 한데 일단 이게 또 한번 바뀌면요, 뭐 1년에 영업이익을 뭐 몇 조씩 내는 업종이 또 석유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제 거쳐왔으니 이제 좀 반등할 타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함께 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최근에 석유화학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둔화에 더해서 트럼프 이제 2기 정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소위 말하는 백신 음모론자의 뭐 대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보건부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되면서 이제 아주 양타를 맞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의료종밀 기기 지수가 무려 새해 들어서 13% 표에서도 보시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의료종밀 지수도 6% 넘게 올랐고요. 오른쪽에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인 코스피가 4% 오르고 코스닥이 6% 가까이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의료정밀 기기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영향이 좀 하나 있겠고요. 또 이제 작년에 한참 좋았다가 하반기에 좋았다가 또 말에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주가가 올랐던 것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저가 매수할 타임이 됐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를 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거 올려놓고 있는데요. 유한영행은 2천억 넘게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서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000억 넘게 샀고 한미약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시즌 페트론 등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개인들이 좀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원화가 아무래도 지금 약세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달러율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로 의료 정밀기기 쪽도 기대감을 좀 낳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생물보안법 이슈는 이제는 뭐 그냥 묻힌 것 같습니다. 뭐 통과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역시 온라인 기사인데요. 이제 박스권이죠. 이제 봐야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 들어서 좀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상황 놓고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대는데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좀 변동이 좀 있긴 한데 결국 끝날 때 좀씩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되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은 확실히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엊그제 8,700억, 어제 3,000억, 합치면 1조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도 우리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들의 이 순매수의 힘, 저가 매수의 힘이 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데일리가요, 증권사들 3곳 이상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이 업종들의 그 표를 만들어 봤는데 좀 표에 나옵니다만 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죠.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노란색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데 밑에 중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해상운수 쪽이 7%, 소비자금융이 3%, 그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가 2.8%, 그다음에 이제 무선통신도 1%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게 한 달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데. 해상운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조선업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 예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경우 보통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는 걸 봤을 때, 그럼 이 종목 장세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치로
증명이 되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코스피 업종 가운데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종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역시 여전히 강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최근에 게임주들 좀 꿈틀꿈틀거린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거버까지 찬물.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랬죠. 어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뭐 국내 대장주, 이 테마의 대장주긴 한데 대장주가 한국첨단소인데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아윈플러스, ICTK 이런 회사들 다 5에서 6% 이상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주인 아이온큐, 리게이트 컴퓨팅, 퀀텀 컴퓨팅 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요,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온큐 오늘 6% 가까이 올랐고요. 리게티는 무려 47%나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13.9%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양자 컴퓨팅주들이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주식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볼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무 뭐 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럴수록 이게 워낙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그 전날 30% 넘게 떨어졌다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30% 넘게 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웬만한 강심장이하고는 투자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투자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뭐 양자 컴퓨팅 또 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잘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